오늘은 챕터 2 Molecular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자를 어떻게 그리느냐, 빠르게 그리고 클리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유기화학에서 중요합니다. 일일이 다 루이스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를 그리지 않아요. 본드 라인으로 주로 그리는데 본드 라인 스트럭처 어떻게 그리고 그려놓은 본드 라인 스트럭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 분자 구조와 어떻게 매칭되는지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는데 가장 왼쪽에 보이듯이 카본이 테트라밸런트이니까 발을 4개 그려서 하이드로전과 카본, 그 다음에 ok시전, 하이드로전 이렇게 아이소프로파놀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ok시전에 론 페어 일렉트론 2개가 있기 때문에 루이스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로 이렇게 그린 구조를 루이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은 모든 분자 구조를 정확히 본드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만 필요 없이 많이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약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CH3는 본드 카본 중심으로 4개가 있으니까 CH3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partially condensed structure라고 합니다. 약간 축약한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ok시전 론 페어 일렉트론은 여전히 같이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condensed structure를 만들 수가 있는데 CH3와 CH3 같이 2개가 있고 CH와 OH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덴스 스트럭처이죠. 이 구조를 자세히 풀어서 쓰면 가장 왼쪽에 있는 루이스 스트럭처처럼 나타나는 거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자 구조식 몰레큘러 포뮬은 카본 3개, H8, ok시전 하나 뭐 이렇게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죠. 분자 구조식은. 그런데 여기에서 몰레큘러 포뮬러 카본 3개, 하이드로전 8개, ok시전 하나인 이런 화합물은 몰레큘러 포뮬러로만 나타나면 실제 구조는 이런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몰레큘러 포뮬러는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축약한 구조이고 실제로 분자 구조를 그릴 때는 이 본드 라인 스트럭처로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앞장에서 봤던 루이스 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컨덴스 스트럭처 그걸 더 축약해서 몰레큘러 포뮬러로 할 수 있는데 몰레큘러 포뮬러 저 식으로 나타내면 실제 구조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카본에 ok시전이 결합되어 있는지 혹은 터미널에 ok시전이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소프로파놀인지 프로파놀인지 혹은 ok시전을 가운데 두고 카본이 붙어 있는 이터 형태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몰레큘러 포뮬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구조를 우리가 종이에 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구조식 중에서 루이스 스트럭처는 정확히 그려놓긴 하지만 너무 자세히 그려서 쓸데없는 구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드 라인 스트럭처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예를 한번 보면 에목시시슬린이란 화합물이에요. 이게 엔타이바이오틱으로 드러그로 쓰여 있는 건데 모든 카본 중심으로 테트라밸런트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OH에 ok시전의 론 페어 일렉트론, 루이스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를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카본은 그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꺾인 점에 있는 것은 꺾인 거나 혹은 끝에 있는 것은 카본을 의미하고 카본은 테트라밸런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드로전 붙은 거, 이런 걸 non-polar 하이드로전, 카본에 붙은 하이드로전은 폴러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죠.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비슷하니까 non-polar 하이드로전 모두 다 생략하는 걸로. 단지 우리가 그리는 것은 여기 오xygen 헤테로아톰에 붙은 하이드로전, 이거는 폴라 하이드로전이라고 합니다. 오xygen 하이드로전 사이에 전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xygen 쪽으로, 일렉트로네거티브한 오xygen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폴라 하이드로전은 그리는 걸로, 그리고 헤테로아톰 못 다 그리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본드 라인 스트로크로 그리면 여기 아래쪽 그림처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본드 라인 스트럭처를 그렸을 때 애톰이 표시되지 않은 앵글에 있는 거하고 터미널에 있는, 오른쪽에 터미널에 줄이 있죠. 거기에는 카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본은 테트라밸런트이기 때문에 터미널 C에는 본드가 CC 본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이드로전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테로아톰에 붙은 OH, NH2는 못 다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화학자들은 이런 본드 라인 스트럭처로 늘 그려요. 여러분들도 루이스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는 특별한 경우 간단한 심플한 몰레큘 3, 4 애톰 이런 수준에서 그리고요. 대부분의 경우 본드 라인 스트럭처로 다 그립니다. 그래서 본드 라인 스트럭처가 우리의 벤치마크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모든 유기화합물에서. 그래서 이걸 그리고 실제 여기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면은 어떻게 본드 라인 스트럭처를 읽는지 보면은 여기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카본이 6개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에 엔드 포인트는 카본이라고 했죠. 가운데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카본이에요. 꺾인 점. 그래서 거기에 카본 하면은 6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이 각도가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지니까 1번 카본, 2번 카본, 2번 카본에 하이드로전은 안 그랬죠. 테트라밸런트 2개의 하이드로전을 생략해서 3번도 마찬가지고, 테트라밸런트 카본에 새로 보이지 않는 non-polar 하이드로전 2개는 생략을 했죠. 그래서 C 반대 앵글이 109.5도이기 때문에 지그재그 폼으로 늘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스트럭처에서 1번, 2번 모두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2번, 3번이 이중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하이드로전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밸런트에서 2번 카본에서 보면 3번 카본과 2번 결합되어 있고 1번 카본과 하나 결합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non-polar 하이드로전 CH가 되어 있는 걸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각도가 120도가 되도록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하면은 실제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구조처럼 이 2번, 3번 카본이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카본인데, 이럴 경우에는 직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카본은 2개의 sp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 스트럭처죠. 그래서 직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1, 2, 3이 직선, 3번에서 보기에 2번과 4번이 직선,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에는 2번 카본에서 보면 3번과 3번 결합을 했죠. 그 다음에 1번과 한 번 결합을 했으니까 테트라밸런트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전이 하나도 없는 sp 하이브리드 카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늘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연습을 해보죠. 그래서 본드라인 스트럭처 여기 왼쪽에 있는 화합물 있죠. CO 더블 본드가 있고 루이스 일렉트론 닷으로 악시전이 밸런스 일렉트론 6개여야 되니까 카본과 두 번 결합해서 2개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로 그려놨습니다. 본드라인 스트럭처에서 이걸 생략할 수도 있고 일렉트론 닷을 생략했더라도 역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일렉트론 닷으로 그리면 엑스트라 일렉트론이 4개가 론페어 일렉트론 2쌍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본일 카본은 본드가 이웃의 카본하고 또 다른 오른쪽의 카본하고 결합을 하겠고 악시전하고 2번 결합했으니까 테트라 밸런트. 그래서 그 카본일 C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니까 배입도 각도가 되도록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 카본일 이웃의 카본, 요걸 알파 카본이라고 하는데 알파 카본은 본드가 2개가 이웃 카본하고 했죠. 나머지 하이드로전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는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드로전을 다 넣으면 non-polar 하이드로전을 넣으면 실제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non-polar 하이드로전을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이 왼쪽처럼 이렇게 본드라인 스트럭처로만 그리는 걸 우리가 유기화학자들이 좋아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죠. 여기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하시면 헥세인하고 여기 2메틸 펜테인, 2, 3 다이메틸 뷰테인인데 이 구조가 모든 몰레큘러 포뮬러는 같아요. 카본 6개에 하이드로젠 14개 하이드로카본인데 이게 몰레큘러 포뮬러는 같지만 실제 구조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려고 하면 본드라인 스트럭처로서 가장 왼쪽에 노멀 헥세인인지 아니면 가지가 달린 브랜치드 헥세인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본드라인 스트럭처를 그려서 정확히 실제 구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SH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도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카본 중심으로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드라인 스트럭처를 그리는 방법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 카본 4개인 뷰테인을 루이스 스트럭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이걸 간단히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리면 non-polar 하이드로전을 다 생략을 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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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게 4개의 카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걸 109.5다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톤 카보닐 컴파운드를 가진 아세톤 구조인데 더블 본드를 그릴 때는 늘 그 다른 전자쌍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니까 120도 같은 플레인에 되도록 멀리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아세톤 구조가 본드라인 스트럭처가 오른쪽보다 훨씬 좋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60도밖에 안 되죠. 실제 구조는 120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sp2 하이브리드 카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sp3 하이브리드 카본을 그릴 때는 되도록 그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은데 지그재그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과 같이
메틸, 2메틸 펜테인, 3메틸 펜테인 구조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3메틸 펜테인 구조를 그 왼쪽 그걸 가장 멀리 메틸에서 보면은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려도 똑같습니다. 헤테로아톰의 문제인데, 헤테로아톰은 늘 다 쓰는 걸로 합니다. 그걸 생략을 하면 거기가 카본인 걸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테로아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이드로전, non-polar 하이드로전 다 표시를 합니다. OH, NH2, SH 뭐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부타놀 구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시하고 OH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카디널 룰이라고 해서 세컨드 피리어드 애톰은 본드가 4개 이상을 넘을 수가 없죠. 옥텟 규칙 때문에 4개의 테트라밸런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디널 룰이라고 합니다. 몬드라인 스트럭처를 했을 때 헤테로아톰을 표시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첫째로 그 펑셔널 그룹을 명확히 표시한다는 거죠. 펑셔널 그룹이라는 것은 이 분자의 기능, 펑션을 보여주는 그런 작용기라고 번역이 되는 그룹이에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중결합이 있는 요화합물 알킨이라고 합니다. 이 컨덴스 스트럭처로 그리는 걸 실제로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려주면 이렇게 CH3가 2개가 있고 CH 하나 있고 C 있고 이중결합 sp2이니까 120도 각도로 그려서 더블 본드하고 CH3, CH3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는 펑셔널 그룹이구나. 거기에 하이드로저네이션 하면 이중결합의 위크 파이 본드가 하이드로저네이션을 해서 CC 싱글 본드로 가면서 sp3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펑셔널 그룹 컨버전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위에 컨덴스 스트럭처보다는 이렇게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리면 이중결합의 펑셔널 그룹이 하이드로저네이션 돼서 CC 싱글 본드로 됐구나. 그렇게 명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은 이렇게 본드라인 스트럭처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펑셔널 그룹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테이블 2.1에 보시면 CC 3중결합 있는 화합물을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넥스트 챕터에서 알킨 배우고 CC 단일 결합인 알케인 배우고 2중결합 있는 알킨 배우고 3중결합 있는 알카인을 배울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알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3중결합이 하나 있는 얘들을 보면은 카본 4개 있는 화합물, 4개 있는 화합물 뷰타인입니다. 뷰타인. 그 다음에 OH가 있는 것을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카본 4개 있는 이런 알코올을 뷰타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H 대신에 카본이 붙으면 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에틸 이들. 그 다음에 SH, OH 대신에 SH를 가진 작용기를 다이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틴 다이올. S에 H 대신에 카본이 뭐다 붙어 있으면 설파이드라고 합니다. 다이에틸 설파이드. 그 다음에 고리로 되어 있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고리로 되어 있는 걸 6개의 카본이 이루어진 화합물이 되게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방향조성이라고 합니다. 에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해서 에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틸 벤진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 이중결합에 OH 있는 걸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카복실릭 애시드. 여러분들은 다
이런 작용기 펑셔널 그룹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OH 대신에 헬라이드 ClBr 붙어 있는 거 많이 볼 텐데 에이실 헬라이드라고 합니다. Cl이 붙어 있으면 에이실 클로라이드, Br이 붙어 있으면 에이실 브로마이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에시드에 O에 카보닐이 붙어 있는 이런 거는 엔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엔하이드라이드. 그래서 아실릭 엔하이드라이드. 이 아실릭 애시드가 물이 빠지면서 무수물을 만들어서 아실릭 엔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H 대신에 알킬이 붙어 있으면 이스트라고 합니다. CO2R 이스트. 여기 용매로 많이 쓰는 에틸 아세테이트 얘가 있겠습니다. CON 본드로 되어 있는 걸 에마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틴이 에마이드 본드로 쭉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입니다. 폴리에마이드예요. 예. 그 다음에 N이 포함되는 물질을 아민이라고 해요. 거기에 NH2나 NH3 모두 다 아민이라고 합니다. 이 펑셔널 그룹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펑셔널 그룹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유기화학이에요. 여기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인데 이 구조는 분자 구조는 베릴륨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두 개 있으니까 180도를 이루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전 애톰의 전자 하나와 코밸런트를 하면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포멀 차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펑셔널 그룹하고 연관이 있는데 특히 애톰에 보통 뉴트럴한 게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가끔씩 카본이 플러스를 띠고 있기도 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혹은 옥시전이 OH, 알코올이면 뉴트럴이지만 O- 알콕사이드 뭐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도 있습니다. 혹은 OH2 플러스 해서 옥소니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포멀 차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부터 보도록 하면 카본은 이렇게 가운데 카본을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카본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없으면 H가 하나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H가 없이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카본이 밸런스 일렉트론 4개보다는 전자가 하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로전이 없고 Cl- 같은 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카보캐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카보캐라이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 중간처럼 두 개의 색깔이 있는 부분에 보면은 플러스로 됐는데 한쪽 왼쪽으로 카본하고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 카본하고 붙어 있고 그런데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이드로전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 4개보다는 하나가 적어서 포멀 차지가 플러스 1인데 하이드로전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컨더리 카보캐라인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왼쪽은 터셔리 카보캐라인. 마지막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장 엔드 포인트에 카본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3개의 본드가 있다는 거고 3개의 본드 왼쪽으로 C하고 하나 있고 나머지는 non-polar 하이드로전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카보캐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나중에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카베나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밸런스 일렉트론 카본보다는 하나가 전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론페 일렉트론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포멀 차지로 네거티브 차지 1을 써줘야 되겠죠. 가벤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려놓은 이 화합물에 포멀 차지를 어사인을 하면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옥시전을 보시면 옥시전이 밸런스 일렉트론 6개 있으면 뉴트럴인데 지금 현재 본드를 형성하는 그를 보면 H하고 본드를 형성해서 자기가 네트로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이웃의 카본하고 두 번 결합을 해서 하나 시그마 하나는 파이 본드인데 거기 네트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그래서 총 3개입니다. 그리고 롬페 일렉트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 롬페 일렉트론을 한 쌍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총 네트로 옥시전에 있는 것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왼쪽에 OH는 포멀 차지를 플러스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SO 옥시전을 보면 여기는 뉴트럴입니다. 롬페어 일렉트론 옥시전이 순전히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4개, S하고 두 번 결합해서 네트로 2개만 있으니까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그래서 총 6개 밸런스 일렉트론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뉴트럴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옥시전은 보시면 C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고 롬페어 일렉트론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3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시전만 가지고 있으니까 총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밸런스 일렉트론 6개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네거티브 포멀 차지 옥시 어나이언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나이트로전과 설프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드라인 스트럭처 그리는 걸 우리가 연습을 좀 더 할 텐데 이제 옥시전을 보면 여기 옥시전의 포멀 차지를 마이너스로 했어요. 이 말은 옥시전이 실제로 네트로 가지고 있는 게 밸런스 일렉트론 6개보다 하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옥텟 규칙에 따라서 CO 본드 하나하고 롬페어 일렉트론 3개를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려줄 수 있고 여기 O는 네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는 롬페어 일렉트론 3쌍 6개 플러스 CO 본드로 하나씩 나눠 가졌으니까 총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포멀 차지가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여기 옥시전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차지 이놀레이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2에서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이놀레이트의 옥시 어나이언은 실제 루이스 일렉트론 다스 스트럭처를 그려보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롬페어 일렉트론 3쌍이 있어서 총 옥시전이 가지고 있는 거는 CO 사이에 하나씩 나눠서 하나 가지고 있고 롬페어 일렉트론 3쌍 총 7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시 어나이언 포멀 차지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처럼 이런 거는 가운데 옥시전을 롬페어 일렉트론 옥텟 규칙에 맞게 두 쌍을 그려 놓으면 총 자기가 네트로 가지고 있는 건 롬페어 일렉트론 두 쌍 4개의 전자 OH 하나 CO 하나 총 6개 밸런스 일렉트론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포멀 차지가 지로에 지로는 표시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알코올에 프로톤이 붙어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역시 그려보시면 OH 본드 그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롬페어 일렉트론을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옥소니움이라고 하는데 옥소니움 이 옥시전이 네트로 가지고 있는 전자는 롬페어 일렉트론 2개
HHS 각각 하나, 총 4개, CO 하나씩 나눠 가졌으니까 5개, 밸런스 일렉트론보다 하나 가졌으니까 폼을 차지는 플러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악시전을 하이드록소니움이라고 합니다. 옥소니움. 나이트로전도 역시 많이 폼을 차지를 갖게 되는데 N-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구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2 일렉트론 페어가 있겠죠. 일렉트론 페어 2쌍이 있어서 총 4개가 있고 NH 하나씩 나눠서 CN 하나씩 나눠서 총 가지고 있는 네트 나이트로전 일렉트론은 6개입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이 5개면 뉴트론인데 하나가 더 많아서 폼을 차지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NH2 중간에 있는 요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그려보면은 뉴트럴 나이트로전이 되고, 암모니움처럼 나이트로전이 4번 결합을 한 이런 구조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론페어 일렉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로 가지고 있는 전자는 나이트로전 4개이기 때문에 밸런스 일렉트론보다 하나 적어서 플러스로 쓰고 이런 걸 암모니움이라고 합니다. 본더라인 스트럭처를 그릴 때 어떤 경우에 지그재그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웨지, 그 다음에 대시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웨지로 그리는 것은 이 지면에서 나온 걸 말하고요. 대시로 CL 대시 이거는 지면에 더 들어간 걸 말해요. 그래야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지 N 대시로 입체적인 구조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형태 가운데 있는 이 구조는 오른쪽에 OH는 나왔다는 말이고 왼쪽에 있는 OH는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들어가고 나온 입체적인 구조, 테트라헤드럴 카본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사이클릭 구조도 웨지 앤 대시로 그리는데, 여기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에서 나오게 CH2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R이 나오고 메틸이 들어갔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웨지 앤 대시로 우리는 입체적인 구조, 지면에서 나온 구조, 들어간 구조를 표시를 해서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카본이 실제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3디멘셔널 본더라인 스트럭처를 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아주 자주 쓰는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우리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자주 이렇게 쓰는데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 자주 쓰는 피셔 프로젝션은 카본 스켈레톤을 이 세로축으로 써요. 버티컬 엑시스로. 그 다음에 헤테로아톰에 있는 것은 헤테로아톰, 그러니까 하이드록시나 하이드로전 이런 거는 못다 호라이전탈 엑시스 수평축으로 씁니다. 이 의미는 이게 90도를 가운데 카본을 중심으로 90도를 이루고 있는 건 실제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종이에 쉽게 쓰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그렸을 뿐이에요. 실제 구조는 약속을 하기를 버티컬로 있는 거는 지면에서 들어간 걸로, 호라이전틀에 있는 H나 OH는 지면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3디멘셔널 본드 스트럭처죠. 간단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릭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이렇게 가운데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 OH가 붙어 있는 카본, BR이 붙어 있는 카본이
뒤쪽에 있는 카본보다는 지면에서 나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드가 카본에 붙은 하이드로전과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정확히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 109.5도를 이루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이렇게 그려서 이게 실제 구조는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진 구조로 인지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헤이워스라서 헤이워스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일 경우에도 끝에처럼 두 개의 고리가 이렇게 한 본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카본 OHO 메톡시가 붙어 있는 그 카본 옆에 카본이 뒤쪽에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이 브릿지 헤드라고 하는데, 브릿지 헤드가 그 뒤쪽 CC 본드를 끊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뒤쪽 CC 본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거하고 O 메틸이 붙어 있는 이웃의 카본이 뒤쪽에 있는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을 3디멘셔널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그리는데, 넘폴라 하이드로전, 카본에 붙은 하이드로전 다 생략을 한다. 그리고 코너나 엔드 포인트에 있는 그 엔드 포인트는 카본을 의미한다. 거기에 넘폴라 하이드로전 생략되어 있으면 엔드 포인트는 테트라밸런트 카본을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하이드로전으로 보통 3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거는 CC 본드 제외하고 테트라밸런트 하려고 하면 다른 하이드로전이 2개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생략을 하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죠. 이렇게 본드라인 스트럭처를 그린 걸 이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만 표시할 거예요. 루이스 스트럭처로 안 그릴 거예요. 특별한 경우만 헤테로아톰에 있는 롬페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로 그릴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기본은 본드라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본드라인 스트럭처에서는 헤테로아톰에 붙은 하이드로전 명확히 표시를 하고 헤테로아톰만 그려줍니다. 헤테로아톰을 명확히 그려주죠. 그 헤테로아톰을 그린다는 것은 펑셔널 그룹을 명확하게 그려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이 펑셔널 그룹이 서로 바뀌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펑셔널 그룹 인터컨버전 반응을 명확히 본드라인 스트럭처로 그리면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